김 변호사님, 지금 뭐 5억 원이나 떨어졌다고도 하고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심리가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속된 말로 집 사려고 보려면 부동산 가야 되는데 예.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 돌아다닐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안건우 기자 리포트 중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던 분야는 뭐냐면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 2월에 지금 거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채 뚝 내리고 몇 채 뚝 오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래 자체가 완전히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이제 심리 자체가 줄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갈지 아마 이 거래부터 좀 살려야 될 건데 당분간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이게 아마 지금 이 심리에 다시 불 붙여서 시장이 불타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가진 그런 어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매일매일 하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본인 자신을 책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런 거 보실 때 좀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거에 되게 조급증을 가진 사람도 보이던데요. 네, 일단 심리 때문에 하락한 자산 가치는 나중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심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펀더멘탈에 문제를 주는 경우거든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개인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현재는 음식점에 고객이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음식점에 고객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물론은 그때라고 음식점에 2배의 고객은 들어오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지게 돼서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분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모이게 되면 은행은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물건이 잘 풀리지 않아도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기업들은 다시 물건을 사게 돼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회복이 되고. 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한계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특정 업종에. 그 한계 기업은 이게 오래 가다가 보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한계 기업은 결국 은행을 갖다 건전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심리에 의해서 하락이 되는 거지 이게 펀더멘탈에 미쳐갖고 한계 개인과 한계 개인과 또는 한계에 도달한 개인, 한계에 도달한 기업이 늘어나서 한계에 도달한 은행이 있거나 한계에 도달한 금융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시면은 일부는 처리하고 또 일부는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시는 쪽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보면은 요즘에 이런 상황일 때 더 힘든데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뭐 심리적으로 뭔가요? 왜 이렇게 가짜뉴스 많이 나오나요? 가짜뉴스는 대부분 불안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상대방은 누군가에 대한 적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적의의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 공포를 어느 한 대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 집단과 그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공포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원인을 하나로 몰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거기에 관계된 가짜 뉴스는 증폭이 되게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불안을 망가뜨리지만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본인의 개인의 합리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정신 상담받는 것처럼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 차장님. 네. 지난 평일 내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1100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나스닥도 9%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다시 그 원상 복귀를 했거든요. 이제 월요일 증시 상황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의 위기는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사야 되는 여러 물건들도 살 필요가 없고 또 외식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 경제적으로 좀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정부 당국에서 발빠른 조치를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심리방역법과 경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